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사 극갈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사랑 극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세요. 서사는 사건이나 상황을 시간의 연세에 따라 그대로 적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문학 양식에서 서사란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바로 서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한편 극은요, 대사와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양식을 말합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요, 허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삶의 진실된 이야기를, 이런 그러니까 주제를 허구를 통해서 표현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서사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극갈래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들이 대화를 통해서 대자기 대사를 각각 하면서 뭐 지문의 이런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해설자가 또 있습니다. 해설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배경도 설명해주고 앞에 이야기도 요약해서 해줄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식을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소설의 3요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 주제, 구성, 문체가 됩니다. 주제, 구성, 문체. 알겠죠? 이 중에서 구성이 또 3요소가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의 3요소, 서사갈래의 대표인 소설의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됩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면, 예, 시공간 속의 인물, 이 시공간이 바로 배경입니다. 인물, 그 다음에 사건, 이게 3요소죠. 구성의 3요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서술자가, 문체가 중요한 특징이 된다. 문체, 주제 구성 문체에서 문체는 독특한 표현, 문장 표현, 작가가 대상을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문체가 독특한 작가들이 또 개성적이라서 인기가 또 많고 그렇죠. 이와 달리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합니다. 극갈래 경우에는 상형, 이게 한 글자 차이, 한 낮자 박침 차이인데 상연의 경우에는 연극을 말하고요. 상영의 경우에는 영화를 말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대 상연, 영화 개봉하는 거죠. 이걸 상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설과 지시문 같은 말입니다. 지문, 지시문, 시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 지시문을 해설을 사용합니다. 밑에 정의는 해설은 이 의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를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사 극갈래의 수용과 생산 한번 볼게요. 요 그림 보시면 허구적 이야기인 인물, 배경, 사건이 중심이 되고요. 이를 작가가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죠.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서사갈래가 되면은 서술자를 통해 사건의 전달 및 기록이 이루어지고요. 문체의 어떤 작가의 독특한 문체의 방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면 극의 경우에는 인물의 대사, 그리고 인물의 행동, 그리고 해설과 지심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많이 배웠는데요. 시점의 일단 정의를 보시면 소설에서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관점을 말합니다. 서술자가 중심이에요. 서술자의 관점이고 어떤 인물이 어떤 위치에서 서술되고 있는가, 이 용어를 어떤 인물이 어떤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는가, 요 거리가 멀다,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소설에서 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거리. 자, 이 거리는 서술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품과의 거리, 인물과의 거리, 독자와의 거리를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리의 개념도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거리의 개념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따라 작중하자가 나인 1인칭과 작품 밖의 인물인 3인칭이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사갈래와 극갈래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술자는 시점과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극갈래에서 희곡이나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을 말합니다. 영화 대본. 둘 다 극갈래가 되겠습니다. 이 둘 다. 직접 공연을 해보거나 촬영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 다음 서사갈래와 극갈래를 창작할 때는 허구성과 개연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허구성은 영어로 픽션이에요. 픽션. 말 그대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가짜 이야기다. 이런 뜻이고요. 개연성은 있을 법하다.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다.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구체성과 완결성을 갖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 순서대로 조직한다. 기본적으로 순행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순행 구성. 인과관계가 드러나도록 배치하거나 극적 효과를 위해 순서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이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역순행적 구성. 자, 본봄, 우리가 앞으로 배울 본봄이라고 하는 소설이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순서의 변화를 줬죠. 그래서 결말이 절정 사이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절정 1, 결말 절정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21쪽까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 빠뜨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